안녕하세요. 50대, 60대 잊지 못할 추억과 가족 간의 갈등을 글로 쓰고 제 목소리로 들려드리는 우리들의 이야기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 베이비붐 시대가 겪어온 학창시절과 그 시절의 풍경을 제가 직접 정리해본 추억 속의 이야기입니다. 투박하지만 진심을 담아 한자 한자 적어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그 시절 추억여행 떠나보시죠. 아침 일찍 집을 나서면 골목마다 학교 가는 아이들로 북적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때론 형이나 누나가 쓰던 가방을 물려받아 메고 다니던 아이들. 그 가방 속엔 교과서 공책뿐 아니라 엄마가 싸준 도시락과 무쇠 물통이 들어있었죠. 교문 앞에는 어김없이 선생님들이 서 계셨습니다. 두발검사, 복장검사가 일상이었던 그 시절. 남학생들은 머리카락이 귀를 덮으면 안 되었고 여학생들은 단발이나 양갈래 머리가 기본이었습니다. 교복 치마 길이가 짧다고 흰 운동화가 깨끗하지 않다고 지적받던 등굣길. 생각해보면 지금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그 시절엔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교실에 들어서면 나무 책걸상이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한 반에 60명, 많을 땐 70명이 넘는 학생들이 빽빽히 앉아 있었지요. 창가 자리는 여름엔 더웠지만 그래도 인기가 좋았습니다. 밖을 내다볼 수가 있었으니까요. 복도 쪽 자리는 선생님 눈에 잘 띄어서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고 칠판은 흙판이었습니다. 분필가루가 날리는 그 칠판에 선생님은 또박또박 글씨를 쓰셨고 아이들은 공책에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지우개 당번이 있어서 쉬는 시간마다 칠판을 깨끗이 지우는 것도 지우개를 창밖으로 내밀어 팡팡 털었던 일도 학생들의 몫이었죠. 분필가루를 털어내면 온몸에 하얗게 분필가루가 묻곤 했습니다. 교실 뒤편에는 게시판이 있었고 거기엔 반 학생들의 이름과 청소 당번표, 일찍 당번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생활기록부가 걸려 있어서 지각하거나 숙제를 안 해오면 그 옆에 빨간 점이 찍혔습니다. 그 점 하나가 얼마나 창피하고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 시절 담임선생님은 그야말로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이면 온 반 학생들이 일어나 큰 목소리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반장의 차렷 선생님께 경례라고 외치던 그 우렁찬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지던 시절이었죠. 숙제를 안 해오거나 시험을 못 보면 떠들면 손바닥을 맞았습니다. 손 내밀어 하는 선생님의 말씀에 떨리는 손을 내밀던 그 순간의 두근거림.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지만 그때는 그게 교육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맞고 나서도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엄격하신 만큼 정도 많으셨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몰래 도와주시고 집에 문제가 생긴 학생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시던 선생님들. 졸업하고 몇십 년이 지나도 스승의 은혜를 잊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각자 가져온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은박지로 싼 김밥 도시락, 스테인리스 통에 담아온 밥과 반찬, 김치는 따로 작은 통이나 유리병에 담아왔죠. 도시락 뚜껑을 여는 순간이 조금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친구들 것과 비교가 되니까요. 어떤 친구는 계란말이에 햄이 들어있었고 어떤 친구는 김 몇 장이 전부인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서로 나눠 먹었습니다. 야, 이거 하나 먹어봐. 너도 이거 먹어. 그렇게 반찬을 나누다 보면 모두가 조금씩 풍성한 점심을 먹을 수 있었죠. 가끔 부잣집 아이들은 학교와 분식집에서 라면이나 떡볶이를 사 먹기도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대부분은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했고 그마저 없는 날엔 매점에서 빵 한 개 사 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 시절 공부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학원이라는 게 흔치 않았으니까요. 대부분 학교 수업과 집에서 하는 복습이 전부였습니다. 촛불 켜고 공부하던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전기가 귀했던 시절이니까요. 받아쓰기 시험은 매주 있었습니다. 국어 시간이면 선생님이 불러주시는 단어와 문장을 공책에 받아 적었죠.
틀리면 여러 번 써서 다음 주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구구단 외우기, 영어 단어 외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교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책을 들여다보고 서로 문제를 내주며 공부했죠. 컨닝은 절대 금물이었습니다. 들키면 큰일 나니까요. 그래도 가끔 책상에 작은 글씨로 공식을 적어두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 깨끗이 지어야만 했지요. 성적표를 받아 집에 가는 날은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가벼운 날도 있었습니다. 잘 본 과목이 있으면 어깨가 으쓱했고 못 본 과목이 있으면 발걸음이 무거웠지요. 부모님께 성적표를 드리는 순간 그 긴장감이란. 10분의 짧은 쉬는 시간에도 아이들은 놀 궁리를 했습니다. 남학생들은 운동장으로 뛰어나가 축구를 했고 여학생들은 고무줄놀이나 공기놀이를 했습니다. 교실에서는 딱지치기, 구슬치기가 인기였죠. 딱지는 직접 만들었습니다. 종이를 네모나게 접고 접어서 단단한 딱지를 만들었는데 잘 만든 딱지는 보물처럼 소중했습니다. 친구 딱지를 뒤집으면 그 딱지를 가질 수 있었으니까요. 구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쁜 구슬, 큰 구슬을 모으는 게 자랑이었습니다. 여학생들의 고무줄 놀이는 예술이었습니다. 학교 종이 땡땡땡 노래에 맞춰 리듬감 있게 고무줄을 넘던 모습, 점점 높이로 올려가다가 실패하면 아웃 하고 외치던 그 순간들. 공기놀이도 손재주가 필요했죠. 5개의 작은 돌멩이나 공깃돌을 가지고 하는 놀이였는데 단계가 높아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유행이라는 게 참 재미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온 학교가 똑같은 것에 빠져들었으니까요. 딱지치기가 유행이면 모두가 딱지를 만들었고 구슬치기가 유행이면 주머니마다 구슬이 가득했습니다. 요요가 유행할 땐 정말 대단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요요를 돌리고 온갖 기술을 연습했죠. 개똥이, 달보기, 세계일주,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모여서 구경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있는 소풍은 그야말로 축제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어디로 갈지, 무엇을 가져갈지 친구들과 수군거렸죠. 소풍 전날 밤에는 설레는 마음에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김밥을 싸셨습니다. 참치캔이 들어간 김밥이면 부잣집 김밥이었죠. 계란과 단무지, 시금치만 들어간 김밥이 대부분이었지만 그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과자 몇 개, 사이다나 환타 한 병이 전부였지만 그게 최고의 즐거움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것도 신났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노래 부르며 가던 길,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로 시작하는 노래. 산토끼 토끼와 같은 동요를 몽척건 불렀죠. 선생님이 앞에서 지휘하시면 아이들은 신나게 따라 불렀습니다. 운동회는 또 다른 축제였습니다. 학교 전체가 들썩이는 날이었죠. 천군 백군으로 나뉘어 응원 연습을 하던 날들. 천군 천군 우리 천군 이겨라 이겨라 천군. 오기 시도록 외쳤습니다. 계주, 줄다리기, 2인 삼각, 닭싸움 모든 경기가 진지했고 치열했습니다. 부모님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도시락을 싸오셔서 운동장 한편에 자리를 깔고 앉아 응원하셨죠. 내 부모님이 계신 곳을 찾아 손을 흔들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청소 시간이었습니다. 청소 당번이 정해져 있어서 교실 바닥을 쓸고 걸레로 닦고 창문도 닦았습니다. 그게 끝나야 집에 갈 수 있었죠. 가끔 청소를 빼먹고 도망가는 친구가 있으면 다음날 혼이 났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는 늘 친구들과 함께였습니다. 같은 방향 친구들과 무리를 지어 걸었죠. 문방구 앞에서 구경도 하고 만화책 대여장 앞에서 새로 나온 만화책 표지도 보고 돈이 있는 날엔 군것질도 했습니다. 오징어, 쥐포, 뽑기, 달고나 500원이면 여러 가지를 살 수 있었습니다. 저녁 먹고 나면 온 가족이 텔레비전 앞에 모였습니다. 흑백 텔레비전이었죠. 채널도 몇 개 없었습니다. MBC와 KBS 그게 전부였습니다.
가끔 화면이 지지직 하고 끊기면 누군가 나가서 안테나를 만져야 했습니다. 거기야 거기 잡아. 안에서 소리치면 밖에서 안테나를 이리저리 돌리던 모습. 시험이 끝난 날은 해방감이 넘쳤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학교 앞 분식집에 가서 라면이나 떡볶이를 먹는 게 최고의 즐거움이었죠. 한 그릇에 100원, 200원 하던 시절. 그 맛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만화방에 가는 것도 큰 낙이었습니다. 한 시간에 50원, 100원 하던 만화방 친구들과 함께 가서 아기 공룡 둘리, 달려라 하니, 공포의 외인구단 같은 만화책을 보는 게 행복이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빠져들다가 집에 늦어서 혼나기 일쑤였죠. 극장에 가는 건 정말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생일이나 명절 같은 날에나 가능했으니까요. 영화 한 편 보는데 몇백 원씩 했지만 그 2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영구와 땡칠이, 또리장군 같은 만화 영화부터 영웅본색 같은 홍콩 영화까지 극장 안에서 새우깡이나 콜라를 마시며 영화를 보는 게 최고의 호강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학교도 변했습니다. 봄이 오면 교복도 화복으로 바뀌었습니다. 흰 셔츠에 검은 치마나 바지, 날이 따뜻해지니 마음도 들떴지요. 교실 창밖으로 벚꽃이 날리면 봄 소풍이 기다려졌습니다. 여름은 더웠습니다. 선풍기도 없는 교실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공부했죠. 수업 시간에 졸음이 쏟아지면 선생님이 일어나서 서 있어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졸리는 건 어쩔 수 없었죠. 방학이 되면 신났습니다. 학교 안 가는 게 그냥 좋았고 방학 숙제로 내준 곤충 채집한다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어린 시절. 가을이 오면 운동의 준비로 바빴습니다. 낙엽이 쌓이는 운동장에서 응원 연습을 하고 달리기 연습을 했지요. 가을 소풍은 봄 소풍과는 또 다른 재미가 있었습니다. 도토리를 주우러 다니고 단풍 구경도 했으니까요. 겨울은 추웠습니다. 난방이라고 해봤자 교실 한가운데 있는 난로가 전부였으니까요. 석탄을 넣고 불을 지피면 가까이 앉은 학생들만 따뜻했습니다. 창가에 앉은 학생들은 추위에 떨었지요. 도시락을 난로 위에 올려놓으면 점심때쯤 따뜻해졌습니다. 차가운 도시락보다는 훨씬 나았지요. 노래도 유행을 탔습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고 가수를 흉내내기도 했지요. 가사를 공책에 적어서 애우고 친구들과 함께 부르던 그 시절. 노래방이 없었으니 운동장이나 교실이 아이들의 무대였습니다. 종이접기도 유행이었습니다. 딱지, 종이배, 비행기, 멀리 날아가는 종이 비행기를 만들려고 몇 번이고 접었죠. 잘 접히는 비행기는 운동장 끝까지 날아갔습니다. 졸업이 다가오면 마음이 묘했습니다. 친구들과 헤어진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죠. 6년을 함께 보낸 친구들, 매일 보던 선생님들과 작별해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졸업식 날 모두가 교복을 당정히 입고 모였습니다. 부모님들도 오셨고 사진사도 왔지요. 반별로 전체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지만 그게 평생의 추억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졸업장을 받으며 교장 선생님과 악수를 하던 순간 축하한다는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리고 졸업가가 울려 퍼졌지요. 우리의 꿈을 심어준 정등 교정을 떠나서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졸업 앨범은 그야말로 보물이었습니다. 친구들의 얼굴이 가득한 그 앨범. 한 명 한 명 찾아가며 사인을 받았죠. 평생 친하게 지내자. 너를 잊지 않을게. 중학교 가서도 연락하자. 그런 메시지들을 적어주고 받으며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 많이 부족한 시절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않았고 시설도 좋지 않았죠.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웠으며 공부하기에 최적의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엔 있었습니다. 서로를 돕는 마음, 함께 나누는 기쁨,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 도시락 반찬을 나누고 공책을 빌려주고 어려운 친구들을 도왔죠. 경쟁보다는 협력이 있었고 개인보다는 공동체가 우선이었습니다.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했고 부모님 말씀을 따랐습니다. 어른들의 권위가 있었고 그것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했죠. 물론 지나친 권위주의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 아이들은 예의와 규칙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그 시절엔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친구와의 우정을 소중히 여기며 꿈을 꾸는 순수함. 스마트폰도 인터넷도 없었지만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60년대생은 특별한 세대입니다.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을 이루는 과정을 온몸으로 겪었지요. 흑백 텔레비전이 컬러로 바뀌고 전화기가 집집마다 생기고 자가용이 늘어나는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88 올림픽을 직접 경험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 우뚝 서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했죠. 손에 손잡고 노래를 부르며 가슴이 뜨거워지던 그 감동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을 경험했습니다. 레코드판에서 카세트 테이프로, CD로, 그리고 이제는 스트리밍으로 편지를 쓰다가 이메일을 쓰고 이제는 메신저로 소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변화에 적응하며 살아왔습니다. 힘든 시간도 많았죠. 치열한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격변기를 겪으며 살아왔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60년대 전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젊지 않지만 아직 늙지도 않았지요.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중입니다. 가끔 옛 친구들을 만나면 학창시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너 기억나? 그때 선생님 기억나? 추억을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그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웃고 떠들지요. 옛날 동네를 찾아가면 많이 변해 있습니다. 학교는 현대식 건물로 바뀌었고 운동장은 인조잔디가 깔렸지요. 교실엔 에어컨과 난방이 있고 칠판 대신 전자칠판이 있습니다. 우리 때와는 너무 다릅니다. 하지만 그 변한 풍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친구들과 뛰어노는 모습, 선생님과 제자의 정. 시대가 바뀌어도 학교는 여전히 배움과 성장의 공간이고 추억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자녀들, 손주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더 풍요롭고 더 편리하고 더 많은 기회가 있죠. 하지만 그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시절 이야기를 해주면 신기합니다.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 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어봅니다. 핸드폰이 없던 시절, 인터넷이 없던 시절을 상상하기 어려워하지요. 하지만 그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가치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기쁨,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끈기와 인내, 그 어려운 시절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가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변해도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정, 사랑, 가족의 소중함, 이런 것들은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입니다. 학창시절에 배우고 경험한 이런 가치들이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60년대생입니다. 격변의 시대를 살아온 세대이고 가난에서 풍요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변화를 온몸으로 경험한 세대입니다. 학창시절의 추억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비록 가난했고 부족했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친구들과의 우정, 선생님의 가르침, 작은 것에서 찾은 기쁨, 이 모든 것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앞으로 올 시간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의 추억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 시절 교실에서, 운동장에서, 골목에서 함께했던 친구들,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은 우리가 함께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며 미소 짓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60년대생입니다.
그 시절을 함께 겪고 함께 웃고 울었던 우리, 그 추억을 가슴에 품고 남은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고 있죠. 앞으로 이런 이야기 또는 가족 간의 갈등 이야기 등 저하고 소통하고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본인이 졸업했던 초등학교 이름과 지역을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친구이니까요. 감사합니다.